있습니다. 자, 그런데 운영체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운영체제. 얘는 기계장치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아까 전에 컴퓨터는 다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컴퓨터는 0과 1의 비트들의 조합이에요. 얘는 다 비트로 인식해요. 비트로. 근데 사람들은 비트로 인식을 못 하잖아요. A, B, C, D 이렇게 명령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퓨터에서 버튼을 막 클릭할 거예요. 아이콘을 막 클릭하고 거기다 입력하고 A, B, C, D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할 거라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그거를 인식을 못 하죠.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A, B, C, D도 다 아스키 코드나 이런 걸로 다 변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컴퓨터 본체예요. 이 컴퓨터 본체를 사용자가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 본체한테 뭐라고 명령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게 뭐냐면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MS, 윈도우즈 10, 7, XP 이런 거예요. 걔네들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아까 전에 이 본체 CPU하고 메모리 여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는 역할을 얘가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전원을 딱 켜면 뭐가 띠리릭 하고 부팅 된다라고 얘기하죠. 부팅. 그죠? 부팅이라는 용어는 아시죠? 전원을 딱 놓으면 그래픽 화면이 보여주면서 뭐가 막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 화면에 아이콘이 딱 뜨는 바탕화면이라는 게 딱 떠지죠. 거기까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운영체제입니다. 얘가 이 본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부팅하면서. 얘가 나 이제 작동할 준비 됐어?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 그런데 얘랑은 그냥 기계장치를 통제하는 역할을, 운영체제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 위에다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가장 많이 하는 게임. 그죠? 게임도 깔고, 엑셀도 깔고, 워드 깔고, 이런 거를 깔아가지고, 인터넷도 깔고, 그런 걸 깔아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컴퓨터 본체에 직접 못 가요. 못 가고 얘가 다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서. 운영체제가. 얘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얘한테 명령을 내리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작업을 하면 얘는 운영체제랑 연동이 돼서 결국은 하드디스크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컴퓨터가 있는데 운영체제가 없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컴퓨터들은 다 운영체제랑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운영체제를 크게 두 가지로 쪼개는데요. 뭐가 있냐면 PC형 운영체제가 있고요. 서버형 운영체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PC라는 건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퍼스널 컴퓨터. 서버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와서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PC를 쓰다가 여러분들 PC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되는 경우가 많죠. 순간적으로 뻗어버리죠. 막 작업하다가 갑자기 딱 뻗어요. 그래서 데이터 날아간 게 많죠? 간혹 있죠? 저장 막 했다가 저장 버튼을 안 누르면은 여러분들 하다가 시시때때로 계속 저장 버튼 눌러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메모리에 있다가 날아가 버려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에 있던 게 기억 장치로 다 전송이 되죠. 그때까지 저장돼 있던 거를. 자,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막 했던 것들을 날라버리면 나 혼자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업에서 갑자기 인사 데이터가 내가 막 입력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뻥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서버는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웬만하면 PC는 갔다가 스톱되면 전원 다시 껐다 켜. 그러면 부팅되면서 다시 시작하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서버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나 때문에 내가 껐다 키면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버는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 여러 사람이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이 쓰는 거하고 서버를 작동하는 아까 전에 봤던 운영체제가 같은 것과요? 틀릴 것과요? 당연히 틀리겠죠. 왜냐하면 서버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컴퓨터의 발전 원리 보면은 메인프레임 컴퓨터, 옛날에 했던 컴퓨터들 있죠? 그거는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써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에러 나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건 놔두고 전체적으로 다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대신에 비싸지요.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유닉스, 그러니까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사갖고 오면 그 사갖고 온 거에 유닉스를 맞춰서 갖다 줘요. 다 프로그램에 맞춰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PC는 어떻게 돼요? PC 사놓고 그냥 윈도우즈를 그냥 그 위에 깔아줘요.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PC랑 서버랑은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운영하는 OS 프로그램 자체도 틀립니다. 여기는 그냥 개인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는 서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옛날에 유닉스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여기는 PC는 윈도우즈가 써는 거고. 근데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MS사가 윈도우즈 뭐 7 이렇게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는 PC에서 운영체제를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돈이 더 많이 될 것 같아. 이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만든 게 윈도우즈 서버라는 거예요. 윈도우즈 서버를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존에 아까 전에 유닉스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구입해 갖고 오면 거기에 붙여서 깔아주고 다 한다 그랬잖아요. 또 얘는 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아날 길이 없나?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PC 있잖아. PC에다가도 깔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윈도우즈 서버입니다. NT 서버. 그래서 윈도우즈는 일반 PC 컴퓨터 본체 있죠? 거기다가 깔려요. 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메인프레임은 유닉스에서 다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 PC에다가도 깔 수 있게끔 윈도우즈 서버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싸지요. 왜냐하면 유닉스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서 사다가 몇 억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PC 사요. PC 사가지고 얘를 그냥 소프트웨어 깔듯이 깔면 돼요. 그러면은 PC가 아니고 서버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싸요?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윈도우즈 서버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싸니까. 싸는데 PC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서버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닉스라는 회사 만든 데에서 야 우리 비싼데 이거 말고 우리도 좀 싸게 PC에서 작동하는, 왜냐하면 PC가 워낙 많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내놓은 게 리눅스입니다. 리눅스는 이제 그 역사가 좀 있어요. 어쨌든 리눅스는 유닉스인데 PC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개발된 유닉스예요. 유닉스용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줄여서 리눅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에 가면 대기업들은 메인프레임 컴퓨터들 쭉 갖다 놓고 전산실에다 해놓고 쓰고, 지금은 또 이제 그것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넘어가는 추세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닉스 체제를 쓰고 있고요. 중소기업들 가면은 돈이 없으니까 일반 PC, 좀 고급형 PC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윈도우즈 서버 깔아서 이렇게 서버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리눅스라는 걸 깔아서 쓰고 있어요. 다 기업들은. 이 위에 뭐가 붙느냐? 자, 서버는 운영체제잖아요. 얘만 있으면 야, 너 잘 자고 있니? 이런 거죠. 그럼 그 위에다가 뭘 해야 되죠? 작업을. 그게 운영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PC는 대부분은 여러분들 문서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문서 작업하거나 게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작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깔려요. 개인용 업무를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깔리는 거죠. 서버는 사람들이 문서 작업하려고 서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서버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쓴다 그랬죠?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 유닉스나 윈도우즈 서버, 리눅스 위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깔아서 데이터베이스처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깔리는 게 이제 더존 이런 거예요. 더존하고 뭐 SAP, ERP 이런 것들이 여기에 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써야 되죠. 근데 물론 중소기업 딱 가서 회계사가 나 혼자야. 그럼 물론 내 PC 한 대만 쓰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이제 서버라는 거를 한 대로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서버는 딱 한 대 갖다 놓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작업을 해야 수정된 작업이 유지가 되고 일관성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각자 컴퓨터에 깔려 있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은 그거예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ERP의 기본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깔리는 서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거죠.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쓰고요. 그 다음에 웹. 여러분들이 인터넷 접속해서 많이 쓰죠? 인터넷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붙어서 찾아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서버에 들어와서 막 하죠? 그죠? 학교 홈페이지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와서 다 검색하고, 뭐 찾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운로드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버에서 써야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PC하고 서버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서버고 일반 조그마한 컴퓨터는 PC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조그마한 컴퓨터들도 서버가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소기업들 같은 데 가보면 전산실에 조그마한 컴퓨터를 해놓고 그거 서버처럼 써요. 요즘은 크기를 가지고 서버냐 클라이언트냐 PC냐 이렇게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PC용 IBM 컴퓨터 이런 본체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윈도우즈 서버를 깔면 걔가 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크기나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거기에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가 깔리느냐에 따라서 얘가 서버다, PC다 이런 역할을 구분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사적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존재하고요. 이제 이런 하드웨어와 운영체제가 존재하는데 그 위에다가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죠. 회사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SAP라든가 이런 ERP, 도전 ERP 안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게 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이렇게 깔아서 더존이라는 걸 깔아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IBM, 오라클 이런 회사들도 많고요. 뭐 이런 그 다음에 전용선을 이용해서 쓰는 회사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 안에 네트워크들 우리도 보면 우리 학교에 랜을 구성을 하고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럴 때 썼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시스코라는 회사가 유명합니다. 이제 시스코 이런 회사들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들을 얹혀야지요. 그래서 웹사이트가 가장 많이 대표적인 거니까 웹사이트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죠. 그죠? 옛날 거 5년만 지나도 옛날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통신도 업데이트가 되고 하드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은 옛날에 했던 그 저장했던 데이터들을 새로운 시스템에다 옮기려 그러면 이것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해주고 이런 거를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IBM이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예요. 자기네들 기계장치도 팔면서 야, 너 옛날에 HP에서 사용하던 거 썼네? 야, 우리 IBM으로 바꿔 타면 IBM으로 우리가 다 이미그레이션도 해주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것도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